네, 안녕하세요. 1편입니다. 또 토요일 저녁인데 라방 한번 켜봅니다. 아, 아직 많이 오시지는 않아서 토요일 저녁인데 뭐 이렇게 많이 오실까 싶긴 하네요. 음, 1등이에요. 템베가 정말 아날리스 그냥 뛰어내린다고. 그래. 인구 하나 줄었네. 안녕히 가세요. 인혁. 안녕하세요. 인구 하나 줄었어. 1등은 저. 1등 놀이 되게 옛날에 유행하던 건데. 네, 하예 은님, 네. 이더운님, 월드라이트, 스페이스타트님, 응? 안녕하세요. 지원님, 영어78님. 햄버거는 롯데리아라고? 어, 뭐, 인구가 우리가 좀 너무 많잖아. 누가 1등이면 어때요? 1등을 야, 안 알려주면 뛰어낸다니까. 우리가 인구가 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출산율도 우리가 좀 너무 높잖아요. 이제 BJ 같다고? BGM은 이 양반은 벌풍을 쏴야지. 원화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재산 달러 바꿔놓아야 할까요? 그 질문 자체는 굉장히 나한테 투자를 배운 적이 없는 분이구나. 그쵸? 쾅주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투자를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런 좀 저차원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런 질문들은 이제 투자를 안 배우신 분들이 저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뭐 N을 사야 될까요? 달러를 사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 어려운 저 질문을 한다는 게 이제 틀렸다는 거를 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 근데 그거를 깨달으려면 거의 수백 시간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려면 나한테 수백 시간은 배워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20년 템베가 정말 안 알지 장수 모독한다고? 그래요. 2단계 코스닥 바이오 들어갔다고? 왜 말한 날은 안 들어가고 지금 들어갔어요? 내가 말한 날에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뭐 되게 대박날 종목들을 이제 그 추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비공개를 해버린 이유가 저런 식으로 나중에 들어가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그날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11월 4일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불장 시즌 1 이제 하이닉스하고 3전이 좀 이끌었던 게 좀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시즌 2 코스닥 바이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11월 4일인가 5일에 올렸잖아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뭐 바이젠스가 콕 집어서 알려주셨네. 뭐 갑자기 이런 질문도 뜬금없이 해야지. 자, 안녕히 가시고 다음 생에 뵈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 인풀들한테 가가지고 깝치던 짓을 나한테는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실제로 투자를 안 하는데 투자 인풀 해가지고 그 조회수로 이렇게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갑이고 그 사람들이 을이잖아. 근데 나는 투자로 버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갑이고 여러분들 을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서 하던 짓거리를 나한테 와서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보기에 조금 기분이 나쁘거든? 그럼 그냥 바로 차단을 내려버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이렇게 인원이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하다가 제가 좀
심심한 거 뭐 하는 거고, 또 내가 어떤 거를 하는데 내가 이 공개적으로 뭐 스레드라든지 뭐 이런 데를 안 적어놨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위대함을 알 수가 없잖아. 내가 맞췄다는 걸.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써놓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딴 데 가서 깝치던 거를 여기 와가지고 하면은 차단을 당한다는 거. 근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도 그 뭐랄까, 여러분 변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1편이 특공대 입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공대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훈련하고 군사, 정치, 행정 공부하려고 하는데 장교가 나을까? 특공대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특전사를 얘기하는 건지 뭐 UDT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장교를 임관해서 특공연대를 가는 건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서 훈련하고 군사, 정치와 행정하고 공부한다고? 가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면. 특공대로 만약에 입대를 하면은 씨발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거기서 하라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군대에 가서 공부를 따로 한다고? 따로 군사, 행정학 그런 걸 공부한다고? 군대에서? 정치 이야기 해도 되냐고? 정치 이야기 관심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딱 하나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직 일평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에 적합하며 앞으로 제국을 다스릴 유일한 제국재상이십니다. 저는 일평님을 제국재상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 명이서 시위를 해서 빤스만 입고 여기서 시위를 해서 나 일평을 제국재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정치 이야기 하나 이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일평이 AI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에 뭐만 있을까요? 대부분이 없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제 피규어 AI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면 로보틱스가. 근데 지금 이제 나온 보고서들 읽어보면은 203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로봇의 시급이 한 7.5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최저임금보다 이 로봇의 시급이 낮아지잖아요. 2030년쯤 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자리가 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영부영 신한가 때 태양광도 42조 쓰지 말고 1편 대통령 세워 연봉 챙겨내라.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뭐 다음 생에 뵙겠습니다. 그거 뭐 챙겨드리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빤스만 입고 시위를 해. 1평을 제발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그 이외의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지? 근데 저러니까 틀려먹은 거야. 내 추종자나 팬이 될 자격이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해줬잖아. 정치 이야기는 딱 하나만 가능하다고. 근데도 방금 이야기했는데도 어겨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굳이 뭐 내 지지자가 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없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실업자가 될 거예요. 대부분이 실업자가 될 거고, 그리고 실업자가 안 되려면은 지금 당장 이제 투자를 배워서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사유재산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에게 사유재산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건 아마 기술의 영역이 아닐 거거든요. 그죠? 사회제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로봇인 사유재산을 한동안은 가지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뭐 골로 간다 봐야지. 노가다 정규 작업은 살아남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이렇게 자꾸 뭐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 근데 뭐 이런 거는 로봇이 못할 거야 어쩌고 하는데 다 아니에요. 다 대체가 될 거야. 그래서 뭐 대체가 안 되니까 얼마 전에 이제 뭐
회계사도 지금 뭐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막 글 쓰잖아. 그러면은 감옥 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회계사 대체 못한다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주니어 회계사 이제 걔들이 필요가 없는 거지. 감옥 갈 놈 하나만 대충 해놓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기술 발전 앞에서 뭐 자기네들은 대체가 안 될 거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다 대체시킬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투자를 업으로 하거나 또는 그 타일 작업 장난 아니라고. 타일 작업 국가 짓고 뭐 다 로봇이 할 거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별게 아니야. 투자를 업으로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은 별게 아니고 대부분 다 대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쪽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사회적 변화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아는데 대부분은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대체 안 되는 직업을 로봇을 관리하는 직업 아닐까요? 로봇을 관리하는 직업?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유를 찾는 거지, 지금. 대체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거의 다 대체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대체가 안 되면은, 살아남았네, 생각하지만, 문제는, 로봇을 관리하는 직업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로봇을 관리하는 직업이 있을까, 따로? 지금도 자율주행을 관리하는 직업이 없잖아.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이 관리하지. 그죠? 테라울프? 테라울프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봤습니다. 급여의 대부분을 주식에 넣고 있는데 아는 사장님 몸값부터 높이고 주식하라는데 1편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내가 몸값을 어느 정도 높일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 님이 하고 있는 직업이 있잖아? 그러면 엑셀로 써보는 거지. 그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 다 계산을 하면 돼. 내가 몸값을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나올 거 아니야. 대충 이 몸값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량을 해보고, 그럼 본인이 주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그걸 또 한번 계산해보고. 근데 대부분은 계산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방금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거든. 자기가 속해 있는 산업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엑셀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씨바 아무것도 나한테 정보를 준 게 없어. 자기 급여가 뭔지, 어떤 산업인지, 자기가 주식을 어느 정도 했는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는 사장님이 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너를 착취하려고 한 얘기야. 왜냐면은, 그 아는 사장님이 너 거를 계산을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너가 급여를 몸값을 얼마 정도 높일 수가 있는지, 주식을 했을 때 또 어떻게 할 건지를 그 아는 사장님이 계산을 해서 얘기해 준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본인이 몸값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직업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로스쿨에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로스쿨 빨리 못 들어가지 않나? 본인이 서울대학교를 이제 우수한 성적을 졸업을 하고, 23살에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서, 서울대 로스쿨 들어가서 한 25살 정도에 이제 로스쿨에서 이제 졸업을 26살, 27살 졸업을 했어요. 3년이니까. 그래가지고, 김앤장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주식을 할 이유는 없죠. 그죠? 왜냐면은, 변호사들은 일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TC 받잖아. TC. 또 변호사들한테 TC라고 그러면 또 이거 발광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있잖아. 타임 차지를 받잖아. 타임 차지가 TC지 뭐. 변호사들은 TC를 받잖아. 그러니까 따로 주식을 뭐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또 지금 한 이야기들을 거꾸로 돌아가 보자면,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몸값을 그렇게 높일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는 여러분들이 못나서 있고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가지고는 몸값을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말 저녁에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개 족같은 소리 들으면서 뭐 하나라도 좀 재테크를 배울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아는 사장님 얘기는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지, 설득력이. 어떻게 뭐 방금 질문하신 분은 좀 도움이 됐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재테크에 미쳐있는 이유는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그 몸값을 높일 방법이 사실상 거의 신분제처럼 차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장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실제로 주식하지 않고 여러분들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사회라고 하면 주식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이렇게 주식 많이 안 했잖아요. 2018년, 2019년만 해도 이렇게 주식 많이 안 했어요. 뭐 서학개미 이런 것도 없었지. 나는 그 당시 서학개미, 나는 선구자에서 이미 그때부터 미국 주식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2019년에 미국 주식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사장님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절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님을 가지고 놀려고 한 말이야.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로스쿨 한 졸업해가지고 26살에 이제 김현장에 들어갔으면 주식을 할 시간조차도 없고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쵸?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기본소득 체계로 간다고 하면 기본소득은 도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대량 학살할 거예요. 이런 데다가 대충 뭐 이렇게 한강 이쪽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철책을 이렇게 세가지고 이 위로 올라오면은 죽이든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밑에서 뭐 빤스만 입고 뭐 이렇게 대충 뭐 짐승처럼 이렇게 살게 하겠지. 기본소득이 될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지.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본소득은 누가 줘요? 여러분 2030년이 되면은 로봇의 시급이 7.5달러가 된다니까? 여러분 대부분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1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저출산인 건 축복이다. 내가 그 얘기 많이 하니까 나한테 뭐 반발하는 이제 개돼지들이 많았는데 축복이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인 거는 지금보다 사실은 더 애를 안 낳아야 돼. 지금은 우리 출산이 0.4인데 0.2, 0.1까지 줄여야 돼.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100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잖아. 왜냐면은 인구의 95% 정도는 로봇보다 못한데 왜 인간이 있어야 돼?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의 95%나 그 정도가 로봇보다 못한데 로봇보다 생산성이 없는데 인구가 왜 5천만이나 있어야 되냐고. 그쵸? 벌써 이렇게 막 욕하고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대부분이 그거잖아. 그 인구의 대부분이 생산성이 로봇보다 못한데 왜 인간이 있어야 되냐고. 내가 나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로봇이나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좌파스러운 이야기를 하잖아. 일론 머스크도 사실 좌파니까. 자기는 우파 생각하지만 난 그렇죠. 왜냐면은 로봇이 생겨난 세상이 오면은 어떤 세상이 오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의 세상이 온다고. 인류 대부분이 로봇보다 못해서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자기들이 학살당할 게 가장 두렵잖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뭐 부의 의미가 달라진다, 뭐 돈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일론 머스크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은 너 테슬라 보상하는 왜 했냐? 어? 아니 일론 머스크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테슬라 그 보상하는 왜 했냐고. 테슬라 주가가 뭐 지금보다 7배가 되면은 주식으로 뭐 수백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백조 받는 걸 널 왜 했냐고라고 물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I'm different 그러겠지. 나랑 다르다고. 그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본심이 아니야. 그죠?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돈의 의미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치면 자기는 보상할 테슬라 주가가 7배가 됐을 때 자기가 천문학적인 보상하는 걸 왜 했냐고. 그죠? 테슬라 주식이 7배가 되는 거는 뭘로 되는 거냐면은 로봇으로 되는 거예요. 피지컬 AI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인류 대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큰 돈을 벌려면은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줘야 원래 큰 돈을 벌어요. 네, 나는 이제 그런 타입이 안 돼가지고 뭐 아직 큰 돈 못 벌지만 그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지금 거짓말을 해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거의 맞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당장 5년 안에. 독서대? 독서대 뭐 하나 쓰고 있는데 제가 쓰는 거 좀 관심 한번 텔방에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쓰는 독서대 편하더라고. 일단은 고개가 이렇게 높아야 돼요. 이렇게. 책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높아야 돼. 그래야지 목이 안 아프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독서대 좋은 거 쓰는 건 되게 중요하게 하죠. 저도 독서대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수그려서 보면은 아무래도 장시간 오래 못 보니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 그래서 당장 5년 안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살아남으면 난 살아남았구나 운 좋게. 주부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대체된 게 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주부라는 직업이 대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결혼을 하는 이유는 밥순이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여자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수발 들고 밥하라고 원래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의미가 싹 사라지고 주부가 사실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갑자기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아내가 밥하는 사람이냐? 뭐 빨래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나왔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했던 역할이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제 빨래를 하려고 그러면 개워물로 가가지고 이렇게 방망이로 두들겨가지고 그거를 2-3시간씩 해야 되잖아. 과거에. 근데 세탁기 나오고 또 이제 뭐 건조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더 이상 그걸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리고 밥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밥하고 애 보고 이러면은 사실은 거의 뭐 그거 하다 끝나지. 원래 여자들의 인생이라는 건. 그죠? 아내의 인생이라고, 가정주부의 인생이라는 거.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걸 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나와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대체가 됐지. 가정주부는. 대체가 되고 그냥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사실 집에서 그냥 노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노는 거지 뭐. 집안에 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근데 뭐
이미 대체가 됐죠, 가요제분은. 어. 그래서 재테크 배우려고요. 아, 그래요.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시면서 그 투자 배워서 돈도 버시고 자아실현 하시면은 뭐 여자분들도 뭐 남자들보다 투자 잘하자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6년 탐벽어는 그거야. 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여러분들 대부분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이 책을 해면 책 또는 말 생각에 전해야 되는 말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어디 가가지고 말 한마디 듣고 뭐 대충 책 하나 보면은 자기 인생이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이 틀려먹은 생각이다! 라는 게 제가 해줄 한마디 말입니다. 그죠? 나한테 비하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되냐고? 뭐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해도 돼요. 적당히 하셔도 되고 뭐 본인이 뭐 열심히 하려면 더 열심히 해도 되고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1년 내내 계속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한 사이클을 돌아봐야지 뭐 이제 감이 오는 거니까. 아니요, 뭐 자극을 더 받고 싶어요. 자극을 받고 싶으면은 뭐 저기 뭐 공포 영화를 보든지 뭐 그런 거 하지. 나는 살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 뭐 나의 존재 자체가 자극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자극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발전이 없네. 그죠?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대부분의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려면은 365일 죽어라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말로 바뀌겠어? 라는 게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한마디 명언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려면 360일 죽어라 노력을 해야지 바뀌는 건데 말 한마디를 뭐 좋은 거를 해달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죠? 주식관계없이 최근에 재미있게 보신 소설이 있으신가요? 저 김부장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서울 자가의 그 뭐 있잖아. 그 대기업 다니는 뭐 부장 있잖아.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자빨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 공장에서 그 명단 안 넘긴 것도 그렇고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 그렇게 명단을 안 넘길 것 같았으면 김 부장은 처음부터 그 자기가 상무가 될 생각을 안 했어야 돼. 그렇잖아요. 상무가 되면은 당연히 공장에 있는 20명 잘라내고 이런 거는 상무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근데 김 부장은 그걸 안 넘겼거든? 그러니까 소설에 없는 그런 이제 자빨 코드들이 드라마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상무를 꿈꾸는 사람이 겨우 20명도 못 잘라낸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책을 봤는데 책의 내용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책의 내용은 김 부장 책 내용은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이상해. 부장 어떻게 이런 생각 막 들거든. 대기업 부장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부장이 뭐야? 대기업 과장도 진급 못 되는 사람도 많은데. PPL 리더가 맨날 하는 게 사람 자르는데. 그렇죠. 그 높은 사람이 하는 거는 그 경영의 핵심은 사람을 잘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뭐 맨날 진짜 사람 잘 자르던 사람 있잖아. 잭 웰치라고. 그죠? 우리 대학 때는 잭 웰치 꽤 유명했었는데. 물론 그게 지휘잖아요. 지휘. 근데 지휘가 뭐 잭 웰치 나오고 나서 좀 망가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좋아지긴 했지. 회사 세 개로 나누고 나서. 그죠? 송이구 작가. 그래요. 나도 이번에 그 드라마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책을 사서 보는데 책이 굉장히 잘 썼어. 그러니까 술술술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문장이 끊기지 않고. 그래서 아, 되게 재밌구나.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었을런지. 비트코인의 미래? 비트코인의 미래가 궁금하면 스레드로 와가지고 저한테 DM을 주세요. 강의 링크를 보여줄 테니까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저도 책이랑 수술 반대로 드라마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진짜 잘 썼어. 책은 너무 재밌더라고. 이더리움도 궁금하시면 스레드로 와서 DM을 보내시면 강의 링크를 보여줄 테니까 돈 내고 결제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돈 내고 보는데 뭐.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지금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사람이야. 이거는 내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질문하는 걸 보잖아?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을 거야. 지금 이 라방에 들어와 있는 내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질문하는 걸 보잖아? 그러면은 진짜 개 돼지로 보고 있을 거야. 그렇잖아. 왜냐면은 1평은 지금 피핀 코인 피핀 코인 롱 0.06달러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까 0.30달러까지도 쏘았어. 그 5배 정도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코인들이 많은데 뭐 이상한 코인들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 물린 거 당연하지. 돈 내고 배워야 돈 내고. 돈 안 내고 그 투자를 독화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씨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일을 해? 다 독화가지. 책 보면 잠드는 일인데 김 부장이라 어제를 버려라. 이건 저의 시대 이야기가 세수를 넘어가요. 그래, 김 부장 그 드라마를 직장인들이 많이 보고 되게 뭐 감명 깊었다고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기업에서 부장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공감 많이 안 가는데 그 드라마도 하여튼 뭐 되게 재밌긴 한 것 같아. 돈을 매우 많이 벌고 싶어 사업하고 싶은 22살입니다. 현재 배민다면 책을 읽고 있는데 책 읽는 방식 두세 벌고 독화 쓰는 건 방식입니다. 혹시 이 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배민다음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 배민 창업자 있잖아. 그 대머리 아저씨. 그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거의 9년 전인가? 8년 전인가? 하여튼 그 있잖아. 그 창업자 김봉진인가?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제가 그때 읽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그 책을 좀 추천해볼 만한데 또 배민다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돈을 매우 많이 벌고 싶어 사업하고 싶은 22살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죠. 창업자가 창업하면서의 과정을 쓴 책이라고. 김봉진 그분이 네이버에서는 디자이너여서 본인이 뭐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본인이 자기가 어떤 책을 공부하면서 그 경영자가 됐는지라는 거를 이렇게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저도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스타트업 바이블 1, 2 뭐 그런 것들 제로 투 원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읽어봐서. 근데 사업도 참 처음에 아이템을 잘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팀이 큰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팀이 크면은 그만큼 진출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렵고, 아니면은 아마존이 했던 것처럼 니치마켓부터 해가지고, 아마존은 처음에
책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책. 그렇게 해서 그거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하든지.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 예.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잘 하시나? 그런 걸 잘해야지 사업으로 성공을 하겠죠. 소크라테스의 질문의 기술을 읽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을 보고 있으면 왜 대부분의 질문이 쓸모없다고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거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라방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걔 족같이 질문하는 거 있잖아. 뭐 이더리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베라 울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원히 가난할 거라 생각하면은 거의 맞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거의 100개 중에 1개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99개는 대부분이 쓰레기거든, 질문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은 100개 중에 99개가 쓰레기거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귀찮으니까 아예 웬만하면 질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나한테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은 정말로 고민을 해보고 정말로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난 그런 사람은 괜찮은 거를 해서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질문의 형태를 이제 막 이렇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변형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 분명히 있어 또. 그러니까 남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은 질문이란 건 다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실행을 해보고 그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런 것들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뭐 테라울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 주둥이가 달려가지고 말하는 짐승이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나처럼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나도 사실은 돈을 많이 못 벌게 되는 거야. 그지? 왜냐면은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해줘야 돈을 많이 벌거든.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걸 잘 못해. 그죠? 거짓말을 듣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자꾸 얘기하니까 잘 안 되는 거지.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지. 근데 투자로 버는 돈이 많아서 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제 뭐 유명해졌으니까 뭐 돈을 좀 벌려고 하면 벌 수가 있잖아. 근데 나는 못한다니까. 왜냐면은 거짓말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한테 내가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맨날 틀리는데 막 100만, 120만 하잖아. 그죠?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줘가지고 맨날 틀리는데 그래도 막 돈 많이 벌잖아. 형님 올해 4월에 7천대 대출받아 테슬라랑 리기티 수소 3억 1천 갔다가 지금 3억인데 막상 사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전에 테슬라 리기티 수소 할 때 확실히 있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불안하게 느껴져 열심히 해서 1평 1천 되고 싶은데 뭘 더 신경 쓰면 좋을까? 자, 2980 유스님은 첫 번째 딱 봤을 때 내 제자가 아니야, 그지? 내 제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돈이 3억이나 있으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하는 내 강의를 안 들은 거지.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잘못된 점이야. 봐봐, 내 이러잖아. 그러니까 돈이 3억이나 있으면서 탑 트레이더인 1평이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겨우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고. 근데 데일리 카네기 인간관계론 보면은 남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그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그거죠.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내용이지, 사실.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기꾼이 양상하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데일리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정말 고전이고 명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대로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성공하잖아요. 카네기. 그 책. 그죠? 근데 그 책의 내용도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자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내용이야. 그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혔어, 그 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랑 다른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나는 카네기 그 인간관계론이 확실히 좋은 책이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기꾼을 양상하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거짓말 하라는 내용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고민했던 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도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드 생각 나의 큰 도움이 될 만한 자리에서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 이해는 그냥 평탄하면 된다는 주의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이죠.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알았어요? 어 실제로는 뭐 실제로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았을 거야. 어디 가서든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야. 뭐 여러분 본인 군대 갔다 왔어? 군대에서 특급 전사였어? 아니 그 군대를 갔다 왔을 거 아니야. 본인 군대에서 특급 전사였냐고. 그 군대에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막 반짝반짝하게 닦아봤어? 아니면은 뭐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청소 시키면은 막 화장실에 막 팔이 미끄러지게 그렇게 닦아봤냐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방 청소, 엄마가 방 청소하라 그러면은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너 지금 왜 바닥을 막, 치약을 짜가지고 닦고 있니? 막 그래가지고 막 집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대. 아, 눈부시야!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했네? 응? 군대에서 열심히 하고 특급전사까지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아이고야, 찐이셨네. 어. 샥상 파일런 같은 분은 정말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열심히 하지 말고 투자만 열심히 해.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나한테 보상이 없을까봐 열심히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투자는 아니잖아. 투자는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할수록 자기 실력이 싹 쌓이게 되고 그 실력은 그 누구도 못 뺏어. 그쵸? 그러니까 샥사 816님도 열심히 투자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딴 건 하지 말고. 사실 투자 위에 다른 거를 굳이 잘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가 되어 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에 아주 좋은 말이에요. 본인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떼돈 벌고 부자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금도 많이 내게 되잖아. 세금 많이 내면 그게 국가에 기여하는 거지. 돈을 많이 벌면은 자연스럽게 세금 많이 내게 되니까. 일포님은 결혼 생각이 있으실까? 손해보는 장사나 뭐 굳이라고 생각하셨지. 아, 저는 결혼 생각은 있죠. 원래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랑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거잖아. 내 재산의 절반의 지분을 바로 가지게 되잖아. 심지어 세금도 안 내고. 그렇잖아.
심지어 나한테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도 안 내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지게 되잖아. 그러면은 로또를 한 100번 정도 맞은 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이제 내 입장에서는 하한가를 거의 2번 맞은 거지. 그죠? 하한가 2번까지는 아니구나. 하한가 1번 맞고 그 다음에 한 마이너스 20% 떨어진 건가? 아니 하한가 2번 맞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 하한가 2번 맞은 거지. 그지. 하한가 2번 맞은 건데 뭐 결혼을 하면 하한가를 2번 맞고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혼은 돈이 없을 때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없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그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꾸려가면서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해서 뭐 한 27? 그럴 때 뭐 대학 동기끼리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원룸 한 100만 원짜리 조그만 데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같이 재산을 꾸려온 거잖아. 그러면 사실 아깝지가 않잖아. 아깝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되면 결혼하기는 어렵죠. 나처럼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하한가 2번 맞고 더 많이 버시게 하시는 게 아니지. 하한가 2번 맞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일시적으로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늘어나는 재산이 다 그 절반에 가게 돼 있잖아. 아이고 우리 초 7, 8, 9님은 계산을 잘 못하네. 아니 일시불로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요번에 그 스마일 게이트인가? 그 엄청나게 그거 하더만. 근데 여자 쪽도 할 말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겠다. 군대 가서 강의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거의 문제가 없죠. 어. 근데 요즘에 소개팅 하면은 결혼하자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도축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혼하는 너무 많아, 진짜. 그 나이들이 되게 어리니까 당하는 건가, 내가.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범죄자로 봐요, 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볼 때 다 잠재적 범죄자로 봐요, 저는. 원래 제 천직이 원래 경찰 형사 이런 것도 있어서 사람들을 볼 때 다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투자로 이미 많은 부를 이루셨는데 그 다음 목표는 어떤 건지 문의해도 되나요? 그 연장선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단은 이제 좀 회사를 좀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 그룹의 이제 총수가 되는 거. 그래서 재벌 1세가 되는 게 이제 작은 소박한 꿈이고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시간만 가면은 달성이 되는 목표라서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 만인지상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지. 최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 경영 전략 시뮬레이션처럼 한번 운용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졌을 때 내가 이제 함대를 이끌고 가서 사냥, 요동을 공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을 포위한 다음에 강화 협상을 통해서 만주를 돌려받는 게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주를 돌려받으면
만주가 원래 그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게 원래 만주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 우리 땅을 회복하게 되면 강화문의 동상으로 서 있는 사람은 나 1평이어야 하지 않나. 이순신 장군보다 내가 더 거기 서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뭐 재벌 1세가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시간만 흐르면 되잖아. 그거는 별 걱정이 없는데 뭐 제국재상이 된 다음에 이제 뭐 그 만주까지 회복하는 거는 조금 버거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어. 영적으로 대한국민국 국민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고? 그거를 왜 추구해? 후우카 킬체인드 체결적인 것 같아 중국이 미국을 몇십 년에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미국도 그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편의 생각 어떠신가요? 일단은 후우카가 읽어봤을 때 중국과 미국하고 뭐 그런 얘기는 후우카 책에 없죠. 뭐 책을 잘못 읽었죠. 그리고 킬체인을 읽어봤는데 중국이 미국을 몇십 년에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완전 잘못 읽었죠. 킬체인 첫 번째 장에서 뭐라고 해요? 맥케인인가? 맥케인 옛날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워게임을 했는데 중국이 100% 이기는 거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킬체인인데 중국이 미국을 몇십 년 후에는 넘을 거라는 얘기를 킬체인에서 했다라는 거는 얼마나 책을 잘못 읽은 거야. 반론해보세요. SKSHR8님은 반론해봐. 무슨 중국이 미국을 몇십 년에 넘을 거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 이미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넘었지. 그게 킬체인의 책의 내용이에요. 내가 킬체인 책을 엄청나게 추천을 하면서 왜 그 책을 읽으라고 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엘리트들은 중국이 미국하고 워게임을 했을 때 가상전쟁을 했을 때 중국이 100% 이기는 걸로 나왔다는 게 미국 엘리트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씨발 광고할 수는 없잖아. 미국이 진다는 걸. 그치만 미국의 엘리트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게 킬체인의 내용이에요. 그죠? 거봐. SH 봐. 후국각 초반에 나서 킬체인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엉터리 읽은 거야. 그래서 그러나 제가 뭐 SHR8년한테 내가 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책을 안 읽고 읽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IQ 148이기 때문에 내가 추천한 책들은 내가 거의 다 읽고 거의 다 암기하고 있어 다. 몇십 년 후에 이긴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킬체인은 이미 7년 전에 중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긴다는 거를 심각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건가라는 책이 킬체인이에요. 그리고 킬체인을 쓴 사람이 지금 안드리래 지금 뭐지? CCO야, CO야, 뭐, 하여튼. 최고 무슨 뭐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군사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라는 게 킬체인의 내용이라니까. 이미 2017년부터 그랬다라는 게 그 킬체인의 내용이고, 이거를 한국의 자칭 우파라고 하는 구우파 새끼들은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오고, 윤석열도 군대 제대로 안 갔다 왔잖아. 미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군사력까지는 중국의 군사력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왜 요번에 관세 전쟁하다가 미국이 중국한테 꼬랑지 내렸겠어. 지금은 상황이 그렇다고. 군사력은 이미 미국이 앞서 있는데 대만을 바로 안 먹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은 제가 친한 부자들한테도 진짜 많이 받은 질문인데,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다. 손자병법이죠. 그죠? 아니, 굳이 포 한 번 안 쏘고 계속 겐세이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롭게 먹어야 제일 좋지. 그죠? 굳이 꼭 싸워서 먹을 필요 있어? 로봇을 시대에 갔을 때 중국 로봇을 믿을 수 있을까요? 기술력과 생산 인정하지 않은 막말로 중국 로봇에서 부엌에서 카리아도 들고 오면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단은 중국 로봇을 개인적으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더라도 뭐 옵티머스나 뭐 피규어나 이런 거는 살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국 거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중국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뭐 중국 전기차라든지 솔직히 나는 못 사거든.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근데 좀 싸면 사잖아. 좀 싸면 사잖아. 아니 군사력이 세다고 해서 바로 전쟁을 해서 먹는 거는 제일 하수들이 하는 거죠.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세잖아. 근데도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싸우지 않고 한국을 먹어야 잘 먹은 거죠.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기다 한 발 갈기면 되잖아. 여기다 한 발 갈기면은 우리나라 항복하잖아. 서울에 대해 한번 갈기면 바로 우리가 아주 항복하지. 근데 왜 안 쏘느냐? 핵을 맞지 않은 서울을 먹고 싶지. 김정은은 핵을 맞은 서울을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여러분들은 자꾸 맨날 롤이나 하고 맨날 스타크래프트나 하고 막 그러니까 뭐 멸망전 이지랄 하지만 그거는 게임에서는 하는 거지. 실제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계속 증강해가지고 위협하거나 무력 시위하는 건 괜찮지만 웬만하면 안 싸우고 먹는 게 제일 좋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모르는 거야.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튼 안 싸우고 먹는 게 최고입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먹는 게 제일 좋다. 킬체인 읽으라고 내가 한두 번을 얘기한 게 아닌데 읽은 사람 많이 없더라.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이번 달 안에 킬체인 안 읽은 새끼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읽게 만들 텐데 그렇게 통치를 하면 안 되겠죠.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지금 정도가 아니라 한 200년 정도로 설계되었다면 인구가 지금보다 몇 배는 많아져서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 같아 굳이 수명 연장보다는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1편님은 어느 쪽이 맞다라고 생각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본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아직 좆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한 70 넘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골골대고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고 막 선망 형상 겪고 환각 보고 환청 듣고 이러면은 살려주세요 할 게 바로 에피소드 28일입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나이가 젊고 안 아프니까 저런 거만한 소리를 하는 거지. 또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너무 진실을 이야기했나? 이러니까 내가 안 돼. 근데 뭐 안 되면 어떠겠어요. 어차피 투자로 버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강의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은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거짓말을 많이 해줬을 텐데 나는 거짓말을 못해, 사람은.
아니 본인이 안 아파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본인이 아프면 바로 살려달라 그러지. 본인이 막 제 수명을 10년만 늘려주십시오. 아니 1년만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연명 치료하면은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둬라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그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연명 치료하면 너는 악마다 나를 죽게 내라 막 이러고 그러잖아. 대부분 그렇게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있다 가. 근데 뭐 뭐라 그랬지 아까? 뭐라 그랬지?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굳이 수명 연장보다는 아이고야 건강하게 살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만약에 죽잖아?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불가능해. 마지막에 걔 족같이 하다 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수면 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낫다고? 무슨 소리야. 수면 연장을 했을 때 마지막에 그런 족같은 일을 좀 더 뒤에 겪지. 20살이 아프지 않고 몸 건강하면 오히려 더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나이가 좀 젊고 건강하니까 꼴값을 떠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듣고 싶은 애한테 거짓말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너무 또 진실을 얘기해줬네. 여러분들하고 나는 어느 날 이제 죽는 날 나는 죽지 않겠지만 왜냐면 2030년이 되면 나는 영생을 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엄청나게 비참하고 모든 게 무너지고 그렇게 하다가 가. 죽기 몇 년 동안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안락사가 금지돼 있잖아. 그죠? 이게 진실이야. 뭘 건강하게 살다가 감기 하나라도 죽을 텐데 노인 되면. 그래서 이게 현대인들이 특히 죽음을 못 봐서 그래. 죽음을.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 그래. 죽음을 관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곧 죽을 사람들을 어디다가 병원 같은 데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죽게 만들잖아. 옛날에는 막 길에서 죽고 막 집에서 죽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거든. 근데 지금 세상은 죽는 사람들을 어디 가둬놓고 그 죽음을 못 보게 하니까 저런 꼴값 떠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깠는데? 거짓말을 듣고 싶었는데 거짓말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데. 에휴, 원래 돈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진실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DNA 기술을 질병을 수가 없애고 오래. 저는 2030년이 되면은 영생 불멸을 얻는 걸로 역사책에 써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바로 그 최초로 그 죽음을 정복했던 불멸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렸던 내가 1세대거든요. 제가 2030년이 되면은 저는 다시 이제 그 영생 불멸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예요. 나는 왜 자연적으로 살다 가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냐면은 차라리 영생하는 게 낫다 생각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들 때문에 그래. 사람이 죽기 몇 년 전에 너무 비참하게 살다 가거든. 그렇다고 뭐 안락사가 허용이 된 것도 아니고. 안락사를 허용을 해야 되는데 뭐 걔들은 존나게 안락사 시키면서 왜 인간을 못하게 하는 거야. 뜻밖의 한 방에 가는 거면 크크 막 이러시면. 근데 뜻밖의 한 방에 가도 많이 아플걸요. 교통사고 나서.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죽어도 그것도 즉사 안 하는 경우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왜? 응? 아이고. 주인이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한테 떠드는 줄 알고. 하여튼 뭐 좋은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없으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바쁜 분들 모셔놓고 소리 많이 왔네. 26년 템베버는 이미 힌트를 많이 줬고, 그리고 이미 다 제자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지금 고수들은 다 지금 고수들은 지금 다 해외 갔어요. 그러니까 그 존애들 몇 명 데리고 저기 갔어, 유럽으로. 그래서 거기 또 현지 여자들 또 몇 명 과잉해가지고 지금 다 갔어요. 내 주변 고수들은 다 떠났어요. 왜냐면 여기 서울에 있으면 추우니까. 서울이 냉대기 온 거 아시죠? 서울이 냉대기 와서 추워요. 그래가지고 나는 친한 고수들은 지금 다 지금 해외로 떠났어. 그래가지고 내년 구정 전에 이제 돌아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구정 전에 돌아오면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선생님, 2026년 주도 섹터와 주도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거든? 그때쯤 되면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럽다. 나 가야 되는데, 여기 또. 내 제자분들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못 가잖아. 너무 손해가 너무 많아. 원래 지금, 존애들 몇 명 데리고 저기, 유럽 가가지고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 냉대기후여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지. 엄청난 희생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